자, 요즘에 파동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이번 단어는 파동의 방향이 달라져 해서 파동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지금 보이시나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결파 투영 장치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물결파가 뭐였죠? 그죠? 파도. 자, 물에서 생기는 파동. 이걸 물결파라고 했었는데요. 이 물결파를 투영해서 본다. 자, 투영 장치라는 게 뭐냐면, 자, 여기서 침이 이렇게 나와요. 보이나요? 침이 나와가지고 여기 물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톡톡톡톡톡톡톡톡 여기로 막 칩니다. 쳐가지고 여기 물결이 그러면 막 생기겠죠. 이 물결이 생기면은 이 물결을 이렇게 빛을 통해서 이 전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빛을 쫙 쏴가지고 이런 물결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보는 거를 물결파 투영 장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 사진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물결이 하얀 줄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생긴 걸 보이시죠? 자, 이런 게 지금 파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물결파가 또 여러분이 보통 바닷가에서 보는 그 파도라고 생각을 하시죠? 뭐 틀린 게 아니거든요. 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영장치에서 본 이 모습이 지금 왼쪽 그림 같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인데요. 자, 어떻게 진행하는지 무슨 그림인가 싶죠? 자,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요. 자, 선생님 조금 진한 색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물결이 막 와요. 여러분, 막 물결이 오죠? 물결이 오는데 여기에 이렇게 장애물이 있습니다. 장애물이 있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물결이 오고 있는데, 자, 어디로 오고 있죠? 이렇게 오고 있죠. 이렇게 오고 있는데 장애물이 여기 있다 보니까 여기에 쾅 부딪히게 돼요. 자, 부딪히다 보면 부딪힙니다. 자, 여러분, 빛 같은 경우에 어떤 장애물을 만나면 뭘 했었죠? 그쵸, 튕겨 나갔었죠. 자,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동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냐면 여기에 쿵 부딪히면은 이런 식으로 방향이 바꿔서 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볼 수 있었냐면 아까처럼 아무것도 없는 그런 그림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그림 있죠. 자, 이걸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 그림이 여기 장애물을 만나서 파도가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는 이런 모습입니다. 자, 방향을 보시면 원래는 이렇게 오고 있었어요. 이렇게 오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자, 진행 방향을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자, 원래는 아래쪽 이쪽으로 이렇게 오고 있었죠. 오고 있었는데 이 막대 장애물을 딱 만나는 순간 튕겨 나갑니다. 튕겨 나가서 이렇게 튕겨 나가게 되죠. 자, 이것을 반사라고 합니다. 자, 파동도 빛처럼 진행 방향으로 오다가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은 반사를 하게 되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자, 여기 반사면이 있게 되고 여러분 항상 얘기했었죠. 반사면이 있으면 이 수직으로 그쵸? 법선을 긋게 됐었죠. 그렇게 봤더니 자, 법선이랑 이루는 각도 뭐였죠? 자, 그쵸? 입사각이었죠. 자, 입사각이랑 그리고 여긴 뭘까요? 반사각이죠.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은 경우가 생깁니다. 결국에 여러분 빛의 반사 법칙 기억나시죠? 뭐였죠? 그쵸? 입사각이랑 반사각이 같다였죠. 자, 파동의 반사에서도 어떻다? 성립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파동의 반사에서도 입사각이랑 반사각은 언제나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언제 느낄 수 있냐면 자, 산에 가서 야호 막 소리 지르죠. 소리 지르면 메아리 치잖아요. 그게 파동의 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우리 소리 파동입니다. 무슨 파죠? 음파죠. 음파가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순간 공기를 통해서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자, 산을 만나게 돼요. 장애물이죠. 만나게 되니까 얘가 쿵 부딪혀서 반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 우리 귀에 들리는 이런 메아리도 파동의 반사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용되는 예를 보면은 자, 레이더. 자, 우리 레이더망 이런 얘기 하죠. 그 전파의 반사를 이용해서 비행기나 구름의 위치를 알아냅니다. 이 전파를 쏴가지고요, 막 전파를 보내요. 그럼 비행기가 여기 있으면은 얘가 쿵 부딪혀서 다시 이렇게 되돌아오겠죠. 그러면 그때 뭐 시간 이런 걸 계산해서 거리가 얼마나 됐는지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또 뭐가 있냐면 이런 어금 탐지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금 탐지기도요. 이렇게 가다가요. 슝슝 이렇게 자, 막 쏩니다. 초음파를 막 쏴요. 근데 만약에 여기 막 물고기 떼가 있다고 해보세요.
물고기떼가 막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쵸. 물고기떼가 방해해가지고 진로를 방해하기 때문에 다시 초음파가 이렇게 되돌아오죠. 반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그 반사가 일어난 뭐 시간이나 또 이걸 통해서 그 물고기떼를 알 수도 있고요. 여기에 뭐 큰 바위나 이런 게 있어도 지형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디도 이용되냐면 돌고래. 자, 돌고래가 초음파의 반사를 이용해서요. 장애물이나 먹이의 위치를 알아내는데 돌고래 자체가 초음파를 막 쏴요. 그래서 장애물들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 있고요. 먹이가 어디 있는지 알아서 먹이가 있으면은 뭔가 또 반사가 일어나겠죠. 거길 찾아서 또 먹이를 먹는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초음파를 보낸다던가 전파를 보내는 거, 반사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경우에 사용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무슨 글이냐면요. 이것도 물결파 투영 장치긴 한데, 자, 똑같습니다. 파도가 막 이렇게 와요. 자, 오는데 여기는 어떤 경우냐면요. 여기에 유리판을 좀 깔았어요. 자, 유리판을 깔았습니다. 유리판. 자, 유리판을 깔았더니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되죠? 자, 물의 깊이. 여긴 조금 더 깊었어요. 예를 들면 5cm였어요. 예를 들면. 자, 그런데 유리판을 깔아버립니다. 유리판을 쫙 여기다 깔아버리니까 물의 깊이가 어떻게 되나요? 그쵸, 낮아지겠죠. 예를 들면 더 깊이가 낮아져서 한 3cm밖에 안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깊이가 낮아지니까 파동이 뭐가 달라지냐면 속도가 달라져요. 물의 파동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 파도라고 하죠. 그 물결의 속도가 바뀌게 돼요. 그래서 낮은 데랑 깊은 데랑 속도 차이가 납니다. 자, 여러분, 파동에서 속도 차이가 나면 뭐가 일어날까요? 자, 빛을 생각해 보세요. 빛에서 뭐가 일어났었죠? 속도 차이가 나다 보니까 굴절이 일어났었죠?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굴절이 일어나게 돼요. 자, 어떤 식으로 굴절이 일어나냐면,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그림을 보는 게 훨씬 더 용이합니다. 자, 조금 그림을 키워서 볼까요? 자, 조금 키워서 보시면요. 자, 파동이, 자, 물결파가 이렇게 막 오고 있었어요. 옵니다. 자, 오는데 여기 유리판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자, 그쵸. 얕아졌어요. 깊이가 얕아지다 보니까요. 파동이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갑자기 꺾여서 오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굴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 파도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꺾이겠네요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은 진행 방향으로 하셔야 됩니다. 파도가 이렇게 지금 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오고 있고 유리판과의 경계가 여기죠. 경계면이 있으면 이렇게 법선이 생기죠. 자, 그 다음에 진행 방향이 이런 식으로 가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가게끔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입사각, 자, 이 부분이 굴절각 이렇게 해서 파동도 굴절을 하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자, 바닷가에서 물이 깊은 곳이 파도가 세던가요? 물이 얕은 곳이 파도가 세던가요? 그쵸, 깊은 곳이 뭔가 파도가 더 세죠. 더 위험하죠. 자, 실제로 깊은 곳이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리고 얕은 곳이 더 느리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얕은 곳에서 덜 위험하게 놀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빠른 데서 느린 데로 갈 때 어떻게 꺾였냐?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봅니다. 자, 파도가 이렇게 진행했습니다. 선생님이 조금 다르게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파도가 이렇게 왔습니다.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그럼 여기 뭘 그려야 되죠? 무조건 그쵸? 법선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자, 상상 속력이 어느 쪽으로 꺾인다 그랬죠? 자, 느린 쪽으로 꺾인다고 했습니다. 그럼 어느 쪽으로 꺾일까요? 여러분 생각을 해봅니다. 느린 쪽이니까 그쵸? 이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겠죠? 맞나요? 자, 이렇게 꺾이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때의 파도의 모습은 어떻게 되냐면 자, 파도가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거예요. 파도가. 이렇게 오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오다가 얘가 오다가요. 꺾이게 돼요. 어떻게 꺾이게 되냐면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이 바뀌게 되는 거죠. 이렇게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파동의 굴절이에요. 좀 어렵죠. 이 부분이 쉽진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여러 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파도는 이렇게 오고 있다.
그러다가 지금 진행 방향이 이렇게 꺾인 거다. 그럼 법선을 그려보면은 그쵸, 느린 쪽으로 이렇게 꺾이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그림을 많이 그려봐서 연습을 조금 수업 시간에 많이 할 거예요. 그때 다시 해보시고 여러분 조금 지금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때 친구들이랑 선생님한테 물어보고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자, 소리나 이런 파동이 굴절되는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자, 여러분 속담 중에 뭐가 있었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낱말은 누가 듣는다? 새가 듣는다. 반말은 누가 들었죠? 쥐가 듣는다라는 속담이 있었죠. 이게 여러분 과학적인 원리가 그대로 들어간 원리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낮에는 자, 여러분 땅이 엄청 데워집니다. 온도가 땅이 데워지기 때문에 땅이 뜨거워요. 자, 땅이 굉장히 뜨겁고 여기는 굉장히 더 차갑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속도가 뜨거운 데서 공기가 빠를까요? 차가운 데서 빠를까요? 그쵸? 뜨거운 데서 당연히 빠르겠죠. 자, 차가운 데는 더 느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을 하죠. 말은 파동이죠. 여러분 파동은 항상 어느 쪽으로 꺾인다? 느린 쪽으로 꺾이다 보니까 항상 느린 데가 더 하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소리가 항상 느린 쪽인 이쪽으로 위쪽으로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낱말은 새가 듣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반말에 대해서 우리 얘기해 볼까요? 자, 밤에는 좀 더 땅이죠. 땅 여러분 비열 배웠었죠? 훨씬 더 빨리 식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차가워요, 바닥이. 그 대신 밤은 아직 천천히 식기 때문에 좀 더 따뜻합니다. 자, 그러면 차가운 곳은 공기가 느리게 움직이니까 여기도 속도가 느리고요. 더 상대적으로 위에가 빠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느린 대로 항상 꺾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항상 느린 쪽이 아래로 이렇게 꺾이게 되기 때문에 반말은 쥐가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파동의 굴절 중에서요.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도 파동이기 때문에 그래서 파동이 이렇게 꺾인다, 굴절된다는 거죠. 자, 오늘은 파동의 반사, 굴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이 반사나 굴절의 예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특히 반사보다는 굴절이 조금 어려워요. 파동에서 반사랑 굴절에서는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파도가 막 이렇게 칩니다. 이 그림을 잘 그려야 돼요. 그럼 이거의 방향은, 그쵸, 이렇게 오는 방향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방향을 그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많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